좋아요, 구독.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관련된 내용을 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전해 들었는데 국제 유가 내용은 이제 늘 저희가 체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이슈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원자재 가격 흐름이 최근에 좀 변동성이 차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별화라고 하면 유가 외의 원자재 같은 경우는 조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는 모습.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감산을 단행을 하고 공급 쪽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고요. 공급이 줄어든 유가 흐름 같은 경우로 우선적으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가 외의 원자재 같은 경우 가격이 조정 나왔을 때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이 실적의 영향이라 하면은 긍정, 부정으로 나눠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은 좀 실적이 긍정적일 수 있는 기업,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 부분을 전가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기업들을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의 경우는 이 가격 전가력이 빠른 기업들, 2차 전지, 소재라든지 그러한 기업들의 주가가 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매출 볼륨이 기존과 동일하다고 하면은 그 이익단에서 그 이익률은 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함께 고려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그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이 연동성이 있는 기업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와 연결해서 좀 지금 기준에서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인데 본업에서 실적이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신사업까지 더해줄 수 있는 기업군을 한번 추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아연 가격이 연 기준으로 보면은 6월 수준으로 조정세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연 가격이 빠지면서 제품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고려아연의 실적은 좋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평균적인 아연 가격, 즉 박스권을 유지한다고 하면 실적의 부침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령 가격 같은 경우 협상이 연초에 이루어지는데 이제 내년 가격 협상을 앞두고 아연 가격의 변동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가격 협상에 좀 유리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철강 업체들, 비철 금속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재련과 관련된 부분을 보유를 하고 이게 고부가가치 부분의 장치 사업이다 보니까 초기에 그 고정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그러한 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과점이라든지 그러한 형태가 갖춰진 산업이다 보니 마진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일반적으로 매출 대비 꾸준한 영업이익률을 나오는 특성이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변동성이 적은 면이 있습니다. 이 적은 주가 변동성 안에서 시장의 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특정 외부 변수로 인해서 기업의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이 본업의 가치 이하로 떨어지는 주가에서는 매수 대응이 맞고요. 본업 감안해서 매수 진입 가능은 55만 원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업을 감안한 가격대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안에서 이 보수적인 사업 시나리오를 대입을 했을 때 청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도 이 정도 가격이 나오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50만 원 이하 정도의 극단적인 가격에서는 아주 강하게 매수를 대입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본업만 있다고 하면 주가는 탄력성이 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2차 전지로의 사업 확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재련 사업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사업과도 연결해서 사업을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점까지 생각을 하면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는 56만 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 변동성과 관련돼서 특징적인 종목 고려아연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울고 웃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특징적인 종목으로 고려아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믿었던 반도체와 완성차 종목들까지 무너지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또 사고 있는 쪽은 어디인가 역으로 궁금해집니다. 수급과 관련돼서 시장의 포인트 짚어주신다고요. 어제 시장 수급 흐름은 종목적으로 크게 몰리지 않았어요. ETF 쪽으로 매수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코덱스 200이라든지 아니면 레버리지 일부 이런 군으로 시장의 수급 흐름이 몰린다는 거는 첫 번째로는 시장의 변동성이 이제는 연출될 수 있는 부분, 위든 아래든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그만큼 시장의 종목을 대입해서 매수하기에는 크게 실익이 없는 시장, 1대1한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점은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구간이라고 하면은 우리 역시 동일하게 ETF 쪽에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인버스 같은 경우를 만약에 담는다고 하면은 시장이 하락할 때, 당일 기준으로 하락할 때 담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루에 반등이 나오는 구간 안에서 역으로 담아가는 그 정도의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목은 지금은 개별적으로 선별을 해서 나갈 필요가 있고 특정 업종 내에서도 종목이 차별화될 수 있어요. IT 내에서도 주가가 갈려서 움직일 수 있는 점을 생각을 하고 좀 사업의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요소를 갖춘 기업 쪽으로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저희가 특징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특징주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수급적으로는 공매도가 높은 성격을 가진 기업, 실적으로는 3분기 또한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수정하면 3분기까지는 그리고 4분기까지도 좋지 않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실적은 주가에 후행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LCD 사업 같은 경우는 중국 업체들이 대부분 시장을 잠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마진이 아주 박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을 계속 영위를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큰 실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LCD 패널을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가 수율, 즉 생산을 했을 때 그만큼의 이익이 남는 그 정상 구간에 도달하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때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OLED는 이제 개화 단계가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내년에 애플 AR, VR 기기 같은 경우가 새롭게 출시가 되는 그 가능성으로 주가는 미리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이게 상승을 할 때 추격해서 가기보다는 13,4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고, 동일하게 고려 아연 같은 경우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가에서는 아주 급하게 추격하기보다 정해놓은 가격대에서 진입을 하고 철저하게 분할 매수, 100의 계좌가 있다고 하면은 한 10을 나눠서 그런 식으로 진입을 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주간이든 다른 기준이든 꼭 세워놓고 지금 시장에서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